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자기소개서 3번 문항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사실 핵심만 알면 정말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이 3번 문항의 핵심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3번 문항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학교나 컨설턴트 선생님은 물론 몇몇 학생들 역시 다른 문항에 비해서 3번 문항에 대한 투자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석소장 역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의 중요도가 다른 문항에 비해 적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번 문항보다 중요한 것이 이 3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하는지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속하는 학생이라면 3번 문항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3번 문항의 경우 언뜻 보면은 문항의 본질을 굉장히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문항 자체만 살펴본다면 특정 상황 속에서 지원자 본인의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역량을 어필하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라는 4가지 워딩에 집중하는 바람에 3번 문항의 본질을 잊는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석소장이 말하는 3번 문항의 본질은 무엇이냐? 석소장은 3번 문항의 본질이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4가지 카테고리는 다 어디다 날려먹고 뜬금없이 문제 해결 역량을 어필하는 거지, 혹은 문제 해결 역량은 갈등 관리에만 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애초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인성적 상호작용은 문제 상황을 마주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이에서 혹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는 4가지 역량을 발휘해야 할 이유도 당위성도 없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문제 인식, 문제의 본질 파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문제 해결, 해결 이후의 변화, 이를 통한 성장의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눔이든 협력이든 갈등 관리든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의 소분류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소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여러분 혼자서 전교생을 설득해서 학식을 바꿨다는 이런 비교과 활동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3번 문항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지원자로 낙인이 찍힌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3번 문항의 메커니즘은 복잡하지 않아요. 개인 사이 혹은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 핵심적인 원인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동시에 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이를 현실 속에 대입을 해서 노력 전후의 상황을 확실히 비교해보고, 원활히 해결했다면 성장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했다면 반성을 어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가지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 2가지 궁금증을 석소장이 하나씩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안 그래도 잘난 점을 어필해야 되는 자기소개서에서 반성하는 내용을 적어도 되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의 성공 사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누가 실패하는 사례를 적겠어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부풀려도 합격할까 말까한 자기소개서인데, 그런데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잘만 작성한다면 무난한 성공보다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반성하는 사례, 실패 사례를 적은 자기소개서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의미는 학생의 신분으로 인한 실패,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으로 인한 실패 등 수동적인 환경의 요소로 인한 실패를 골고루 잘 어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역량의 부족 혹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은 최선은 다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의 한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내가 더 발전해 나가겠다, 실제로 내가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면 나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어필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2번째로, 나눔과 배려의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시에도 문제 해결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협력이나 갈등 관리야 원래 문제 해결 역량과 관련이 있는 카테고리니까 그렇다 쳐도 나눔과 배려로 문제 해결 역량을 어필하라고 하면은 어리둥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나눔과 배려라는 두 어휘의 사전적 정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입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속에서 지칭하는 나눔과 배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 희생의 여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자루의 연필을 갖고 있는 학생이 연필이 없는 학생에게 1자루의 연필을 빌려주는 행위는 배려예요. 100자루의 연필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미 충분히 많은 연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자루를 남한테 준다고 해도 큰 손해, 자신이 쓸 연필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이런 손해를 입지는 않아요. 자기 희생의 관념보다는 여유의 관념에서 베푸는 것이 바로 배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연필 1자루를 갖고 있는 학생이 연필이 없는 학생을 위해서 연필을 반으로 뚝 잘라서 주는 행위는 나눔이에요. 몽당 연필은 일반 연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필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연필을 반으로 잘라서 몽땅 연필을 사용해야 한다는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주었기 때문에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유의 관념보다는 자기희생의 관념에서 발현된 것이 이 나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현실 상황 속에서는 나눔과 배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서 점심시간마다 도와준 경험은 나눔인지 배려인지, 아니면 병원 봉사활동에서 만난 노인들을 도와준 경험은 나눔인지 배려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봉사시간 내에 성과를 냈으면 배려, 봉사시간 외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냈으면 나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석 소장이 비슷해 보이는 나눔과 배려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행위 자체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과 배려라는 과정을 거쳤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점을 명확히 어필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 문제 현황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병원 봉사 자체에 혹은 장애인 봉사 자체에 의미를 두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눔과 배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단체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혹은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어필하기보다는 단순히 나 이만큼 착하니까 좀 뽑아주세요를 어필하려고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하고자 하는 3번 문항의 소재가 정해진 봉사시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배려의 경험인지를, 아니면 정해진 봉사시간 이외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 시간이나 체력 등이 있겠죠. 이런 자산 중 일부를 할애해서 문제점을 개선한 나눔의 경험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소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한 배려의 사례라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창의성에 근거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를 해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이 선택한 소재가 봉사시간 이내가 아니라 봉사시간 이외의 자산을 투자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 나눔의 경험이라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물불 안 가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야만 만다 라는 이런 목적의식에 근거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 흐지부지 되는 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문항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일 없이 탄탄하게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행위가 나눔인지 배려인지,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서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를 제대로 어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분석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 유난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생은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영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이고, 두 번째는 사회운동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영구직이란 공학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을 제외한 순수 인문계열 분야의 영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학은 학문 특성상 애초에 현실 속의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인지라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단일 개체의 공학자로서는 현대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이곳저곳의 실험 과정 혹은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녹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문계열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 규모가 넓은 사회과학을 제외한 순수 인문 분야의 연구직은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인문계열 분야 연구는 개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학문 간의 연계가 두드러지는 이공계열과 달리 교육학은 교육학, 영어영문학은 영어영문학, 도고동문학은 도고동문학처럼 개별 학문으로서의 특성이 매우 강하다는 게 이 순수 인문계열 연구 분야의 특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인문계열 교수들을 살펴보아도 국책연구소에서 단체 연구과제를 받지 않는 이상 공학계열의 규모로 협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순수 인문계열 연구직을 지망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을 제외하면 문제 해결 역량이 딱히 대두되지가 않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학문을 기반으로 한 심화적인 탐구 역량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고, 2번 문항 역시 학문을 기반으로 한 심화적인 탐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깨달음들을 나열하는 데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설령 문제 해결 역량이 어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문적 연구를 통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아카데믹한 의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인간관계나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상호작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다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3번 문항을 통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주어야만 해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내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고 산다라는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만 합니다. 리더가 아니어도 괜찮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의 한계를 충분히 탈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사회운동가를 희망하는 학생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사회운동가라고 지칭을 해놨기는 했는데, 사실 현실적인 대안 없이 막
막연한 이념만을 추구하는 학생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심은 있지만 모의유엔에서 유엔 인권조례 분석 이상의 활동은 해본 적이 없는 학생, 인종차별에 관심은 있으나 인종차별 사례조사 이상의 활동은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등등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 배려와 나눔이 아니라 협력과 갈등 관리를 통해 현실을 개선해본 경험을 3번 문항에 꼭 집어 넣으셔야만 해요. 왜 나눔과 배려는 제외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나눔과 배려의 기반인 이타심에서 발현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서 나 이만큼 이타적이고 착하고 열정 넘친다를 어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애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타심에 근거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념은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 총체적 난국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석 소장이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공부할 의지는 있는데 공부하기는 싫어, 기부할 의지는 있는데 돈은 없어, 살을 빼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헬스하기는 싫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한심해 보이죠?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드는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속하는 학생들, 이념은 갖고 있으되 이것을 현실로 옮겨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이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 협력과 갈등 관리를 통해서 현실을 개선해본 경험을 꼭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 대한 핵심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석 소장이 자기소개서 솔루션이 모두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기소개서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소개서에 올인할 거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올인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번 문항의 본질이 여러분의 합격에 부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